이번 국감 NGO 국감 모니터단이 선정한 최악의 국감 F학점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 핵심 인물 투톱 위원장에 우리 추미애 위원장께서 선정되셨습니다. 이번 법사위 국감을 파행으로 이끈 것은 그 가장 최대 공신이 나경원 의원입니다. 본인이 법사위 국감을 파행으로 만들고 위원장님께 말도 안 되는 그 딴지를 계속 거셔가지고 상대편 출신의 그 심판이 반대편 팀의 선수들이 집단으로 항의를 계속한다면서 옐로우 카드, 레드 카드 남발하면서 선수 퇴장시키고 공정성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국민들에게 부끄러운 모습입니다. 전형적인 내로남불 적반하장이다. 이렇게 특검 수사로 내란 동조 의혹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그를 모면하기 위해서 국감을 방해한 것은 국민의 힘이었다. 이렇게. 자, 어제로서 이재명 정부의 첫 번째 국정감사가 모두 마무리됐습니다. 여러분도 느끼셨겠지만 어제까지 그 마지막 날까지도 고성과 욕설, 정쟁으로 범벅이 됐습니다. 씁쓸한 뒷맛을 남겼는데요. 처음에 예상했던 것처럼 조희대, 김현지만 남은 국감이 됐다라는 최악의 평가입니다. 여야 모두 굳이 채점을 해본다면 F학점, 최악의 국감이라는 혹평을 받고 있습니다. 자, 하지만 어제 국감에서도 여전히 고성과 인신공격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그래도 마지막 날이면 좀 조용할 줄 알았는데 말입니다. 가장한 사람들 여기 가장한 사람. 방해 못해요. 못된 짓을 마셔. 숟가락 눈물이 나는. 한가하세요. 못된 짓이라니. 폭발돼. 뺏기 이러세요. 자, 강아지 저거. 돌아보지 말으라고 다. 돌아보지 마시고 진행될 거예요. 이미 소집이네 아주 그냥 숫자니까. 내가 무슨 말을 했는데 서영교 나를 돌아보지 자, 있다고 돌아보지 말으라고. 아니 저 두 분 때문에 돌아보지 말으란 말이 왜 저러는데? 전 세계 이목이 경주 에이펙 정상회의에 쏠려 있어서 정치인들 무정쟁 주간으로 하자라고 말을 했던 건 무색해졌습니다. 우리 경제의 중요 분수령이 될 만한 관세 협상 결과와 파장을 국민들이 모두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지켜보고 있는데 정치권의 모습은 그런 절실함과 절절함이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국감은 이제 모두 마무리됐습니다. 근데 이제 앞으로가 더 문제죠. 이제 지방선거가 다가오고 있고 여야는 협치는커녕 계속 대립하고 있습니다. 향후 전국이 어떻게 될지 걱정만 될 뿐입니다. 자, 이런 가운데 어제 행안위 국정감사장에서요, 이런 말이 나왔습니다.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 체포영장에 대해서 경찰 측이 대통령실에 서면으로 보고를 했다라는 내용이 공개가 됐습니다.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 체포영장 청구를 대통령실에 보고했다 그랬죠. 서면으로 대통령실에 보고한 걸로. 그러면 이것은 수사권 독립이 아니라 검찰로부터 수사권 독립돼서 대통령실에 갖다가 바치는 거예요. 경찰청은 이제 중요 사건이 발생하면 대통령실에 보고를 하게 돼 있잖아요. 그리고 이번 사건뿐만이 아니고 과거에 똑같이 사례들이 다수이고요. 대통령실에 보고하셨다고 했는데 이게 보고입니까? 통보입니까? 예, 통보를 했습니다. 자, 국정상황실에 경찰 내부망으로 통보하는 게 장관급 공무원에 대한 임명권이 대통령에 있으니까 당연히 경찰은 해야 되는 상황 아닙니까? 자, 그러니까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에 대한 체포. 이 당시에 이진숙 전 위원장도 계속 주장했죠. 저희 채널A에 출연해서도 경찰의 기획 체포다. 그리고 윗선, 그러니까 대통령실에서도 몰랐을 리 없다. 이런 발언들을 줄곧 해왔거든요. 자, 그러니까 대통령실에 다 보고를 하고 다 알고 있었다. 뭐 이런 뉘앙스가 풍기는 건데요. 보고가 아니고 통보였다라고 지금 앞서 이야기도 나왔지만 보고였든 간에 통보였든 간에 일단 경찰이 개별 수사 사안을 대통령실에다가 직접 알렸다는 거는 팩트인 것 같습니다. 민주당에서는 당연히 경찰이면 해야 할 절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국민의힘은 입장이 완전히 다릅니다. 수사 독립 자체를 해치는 엄청난 행위다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뭐 강력 범죄나 국민적인 민생과 삶에 직결된 어떤 뭐 대규모 사기 사건 이런 것들이 아니라 지금 누가 보더라도 이진숙 전 위원장에 대한 체포 문제는 상당히 정치적으로 예민하고 매우 논란이 뜨거운 그런 사안입니다. 따라서 이 추석 연휴를 앞두고 직전에 갑작스럽게 수갑을 채워서 연행하는 이런 정말 백주대낮에 대한민국 선진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참 보기 어려운 그런 아주 야만적인 수사였습니다. 그것이 이진숙 위원장을 비롯해서 여러 야권 인사들은 이것이 과연 경찰의 독자적 판단이었겠느냐. 이렇게 중요한 중대한 정치적 결단을 경찰서에서 내렸다? 믿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정황이 바로 드러난 것입니다. 이거는 사실상 보고이자 사실상의 하명 수사였던 겁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실에 이 사안을 통보든 보고든 알렸을 때 대통령실이 특별한 어떤 입장이나 반대나 우려를 전하지 않았다는 것은 사실상 이진숙 체포를 대통령실에서 제거한 것이나 다름없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과연 이 수사기관의 결정이 중립적이고 객관적이고 독립적이었다라고 믿을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 누가 보더라도 정권의 맞춤형 체포였다라는 것이 드러났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글쎄요, 뭐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야당은 주장하실 수 있겠습니다만 당시 대통령실에서 이진숙 방통위원장에 대한 체포를 해야 할 만한 그런 직접적인 동기와 이유는 전혀 없었다라고 보입니다. 특히 말씀 주셨던 것처럼 추석 직전에 체포를 한다라고 한다면 어떤 정무적인 판단이라는 게 가미가 되어야 된다는 것인데 대통령실에서 만약에 그걸 판단했다고 한다면 오히려 체포의 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추석 연휴를 피해서 했을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이 이진숙 방통위원장에 대한 어떤 체포 집행 시도, 뭐 과정 이런 부분들은 경찰이 독자적으로 한 것이고요. 장관급 인사에 대해서 체포를 하게 됐을 때 대통령실에다가 보고하는 것 이런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진짜 문제가 되는 것은 뭐냐하면 대통령실이 이 수사를 지휘했고 대통령실의 그 지시에 의해서 경찰이 움직였다라면 어떤 뭐 그 독립성을 침해했다라든지 이런 비판할 수 있지만 일방적으로 경찰이 자신들이 하고 있는 행위에 대해서 상급 기관에다 보고하는 것 이것을 어떻게 독립성을 침해했다로 얘기할 수 있겠는가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일단 국정감사는 어제부로 모두 끝났습니다. 이제 앞으로 여야가 산적해 있는 과제들 또 어떻게 협의를 해 나갈지요.